Welcome everyone. Nice to meet you. 제 이름은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수업에서는요. 수능국어 기출에 대한 싹 다 정리한 2025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토대로 문제지를 분석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인강을 듣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거는요. 첫 번째, 이 지문들을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대신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정지하고 읽으셔도 좋고 이 글씨가 좀 작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지를 출력하셔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는 지문에 대해서 정말 쑥쑥쑥쑥 넘어갈 거고 선지에 대해서도 여기서 없었으니까 빠지고 여기서 없었으니까 빠지고 하는 걸로 뭐 2문단에서 나왔다 뭐 3문단에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빠지는 두 번째 이유로서 제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문제 풀이 후에 해설지를 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사실 실질적으로 그게 내신에서는 100%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왜? 시험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해설을 보면서도 공부가 돼요. 하지만 수능은요. 대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6, 9 수능을 풀게 될 텐데 그 푸는 거에서 나온 문제나 지문이 그대로 나옵니까? 유형은 반복될지언정 그 안에 있는 기초자료는 하나도 반복되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말은 굳이 안 봐도 된다는 거야. 내신에선 매우 중요하나 수능 대비 시에선 전혀 불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상영북스 책에서도 기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다른 책들은 막 400페이지 남짓 되는데 그 안에서 정말 개념에 대한 설명은 100페이지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직접 저자가 열심히 쓴 내용은 100페이지도 안 되고 다 기출에서 가져와서 기출에 대한 EBS에서 오답 피하기, 선지 정답의 해설, 근거 이런 것만 데려다 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기출 부분의 페이지 수도 많이 할애를 안 하고 이 인강도 많은 내용을 지문에 할애하지 않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 문제 유형을 풀이해 낼 수 있을 만큼만 딱 그만큼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고 이 인강을 보는 건 맞는데 굳이 이 인강을 들으셨다면 해설 안 봐도 된다는 거야. 그냥 정답 확인하고 등급컷 확인하면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사실은 수능 국어 기출을 내가 총평하자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전 학년도, 그러니까 전과 전전 학년도, 그리고 내가 수능을 볼 때까지만 해도 수능 국어는 거의 과학이 아닌가? 아니면 경제? 이런 지문들이 정말 전문적인 지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그 국어 메가스터디의 김동땡 강사님, 다 아시죠? 그런 강사님들이 설명하는 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이게 과학 수업인지 국어 수업인지 하는 헷갈림이 들 만큼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기출을 남이 풀어놓은 거 보는 거, 해설 보는 거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더욱더 중요해진 게 기출풀이보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대비를 위해서는 이런 문제풀이 훈련이 병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절대시되는 근거입니다. 그러면 바로 수능국어 기출에 대한 문제풀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3번은 독서 문제로서 쉬운 문제, 독서 지문으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밑줄 긋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다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용이하다에서 1문단이 끝나고요. 그리고 2문단이 들어가고요. 중요하다에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3문단이 밑줄 긋기의 효과로서 뭐뭐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마지막 밑줄 긋기 뭐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미안,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그리고 밑줄 긋기는 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정리하면 몇 개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1문단, 지금 여러분들 들여쓰기 안 했지만 공간 구조상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양해 바래요. 3문단, 4문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지문을 잘 읽었다는 전제하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말도 안 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지문을 읽었다, 독해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1, 2, 3, 4문단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일단 1문단은요. 뭔가에 대한 밑줄 긋기에 대한 장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문단은요. 자, 밑줄 긋기에서 관련된 내용, 이거는 중요한 점, 어떤 점에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장점과는 또 다릅니다. 그리고 3문단에서는 밑줄 긋기의 효과를 위한 방법,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요령,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 마지막 4문단에서는 뭘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밑줄 긋기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딱 가렸네. 마이크 치우고. 그것은 글을 능동적으로 읽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까지만 적어주고 넘어가자면 독서 전략으로서의 밑줄 긋기예요. 뭐라고? 독서 전략으로서의 밑줄 긋기. 이 지문의 주제는 써놔요. 여러분들 시험지에. 여러분들 알록달록한 볼펜이나 이런 거 마련해 주세요. 최소 그 초록색 있는 것까지는. 아시겠죠? 네. 하여튼 이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어떤 문제예요?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아주 쉬운 문제죠. 그죠? 네, 바로 보겠습니다. 자, 1번. 밑줄 긋기는 일반적인 독서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 이거는 어디에 근거돼 있어? 1문단에 근거로 했을 때 답이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 밑줄 이외에 다른 기호를 밑줄 긋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3문단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밑줄 긋기는 누구나 연습 없이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4문단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4문단에서 능숙하게 연습 없이 사용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오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말까지 덧붙이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게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겠구나 라는 거를 바로 유추해낼 수 있겠죠. 오케이. 4, 5번도 한번 보긴 하겠습니다. 4번 밑줄 긋기로 표시한 부분은 독자가 내용을 다시 찾아보는데 유용하다. 이거는 1문단에 나와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맞아요. 마지막 5번 볼까요? 밑줄 긋기로 표시한 부분이 독자에게 시각적인 자극을 주어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는 1문단에 나오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둥둥 3번, 1번의 정답 3번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기억에 대해서 찾아봐야겠죠? 자, 지문에서 기억이 어딥니까? 밑줄 긋기의 방법을 이해하고 잘 사용하는 것은 입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인 거예요. 볼게요. 1번입니다. 글을 다시 읽을 때를 대비해서 되도록 많은 부분의 밑줄 긋기를 하며 읽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 문단을 봤을 때 적절하지 않아요. 이 문단은 그 내용이 없어요. 2번. 글 전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글을 읽고 있을 때에는 밑줄 긋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밑줄 긋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2, 3문단에서 봤을 때 그런 말 없었습니다. 아니고요. 다음 3번. 정보의 중요도를 판정하기 어려우면 우선 밑줄 긋기를 한 후 잘못 그은 밑줄은 삭제한다. 이거는 2문단에서 그런 내용 없어요.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 마지막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주요한 정보를 추릴 수 있도록 자신이 만든 밑줄 긋기 표시의 체계에 따라 밑줄 긋기를 한다. 자, 이거는 1문단에서 먼저 나와 있어요. 정보를 추리는 거에 대한 내용은 있거든요. 그 정보를 뭔가 추리는 건 요약하는 거기도 하고 밑줄 긋는 거잖아. 그지? 이거는 효과적이라고 1문단에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효과적으로 추리는 거는 맞는 말인데 뒤에 보시면은 3문단에서 표시체계 방법은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표시체계 방법이 3문단에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하라고 권고를 하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가장 적절한 것입니까? 이거가 가장 적절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3문단 표시체계 방법은 자신이 만든 걸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자, 다음 5번 볼게요. 글에 반복되는 어휘나 의미가 비슷한 문장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하며 글을 읽어라 라고 했습니다. 얘는요. 나올 때마다 마다마다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굉장히 이렇게 된다 그래요. 복잡해진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자신이 만든 게 아니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문에 자신이 만든 걸로 하라 그랬어요. 맞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3번입니다. 3번은 두둥 보기는 아니고 이제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독서에서는 목적을 따라서 좀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계속 설명을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 선지들을 얘랑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공간 여건상 그렇잖아. 내가 사라져 줄 수는 없고 이 안에서 한정된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은 잠깐만 이게 없어졌다. 왜 딱 없어졌을까 애니메이션이. 잠시만요. 제가 애니메이션을 죽였나봐요. 미안해요. 자, 살았죠? 네, 이 애니메이션을 순간 작업을 만든 겁니다. 자, 일단은 볼게요. 1번.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요. 1문단에서 네모로 표시한 내용은 부분은 적절하지 않게 밑줄 긋기를 했군. 자, 일단은 적절한지 아닌지를 봤으니까 네모로 표시한 부분 여기서 봤을 때 목적이 뭐예요? 독서 목적이 정보 습득이 목적이니까 여기서 네모로 표시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 적절하지 않게 한 거 맞고 그 다음 2번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 1문단에서 1, 2와 같이 순차적인 번호로 표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게 밑줄 긋기를 했군. 자, 고래 생김새 여기서 고래 생김새 나오잖아. 고래 생김새 어떻대요?
고래는 암컷으로서 사실 어미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어미랑 암컷은 생긴 거랑 아무 관계가 없잖아. 그치? 생긴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거 맞고. 3번 이 문단에서 네모로 표시한 부분을 보니 독서 목적에 관련된 주요 어구의 밑줄 긋기를 하였군. 자, 얘는 포요루 아니 고래 생김새를 봐야죠. 고래 생김새를 보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독서 목적이 정보 습득이고 외형적 특성이라고 봤을 때 얘에다가는 굳이 네모할 필요가 없었죠. 중요 어구가 아니다 해서 잘못 그었다라는 거니까 독서 목적에 관련된 주요 목적에 대해서 중요 어구에 대해서 표시를 하였군 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생김새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생김새, 외형적 특징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생김새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죠. 오케이. 그 다음 4번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요. 이 문단에서는 지느러미는 배를 젓는 노와 같은 형태의 체크를 누락하였군. 지금 봤을 때 체크를 누락했나요? 지느러미는 어떻게 보면 뭐가 필요해? 배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에 체크가 필요하죠. 그죠? 체크가 필요한데 누락된 거죠. 왜? 목적이 외양이니까. 외양 외부니까. 그 다음 그러면 얘는 맞는 말이죠. 누락했죠. 그 다음 5번 물결로 표시한 부분을 보니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3문단 내에서 정보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해 주요한 문장에 밑줄 긋기를 하였군 이라고 했죠. 자, 근데 있잖아. 패로 호흡한다는 거는 외형적인 거예요? 내부적인 거예요? 내형적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외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잘못 그은 거예요. 주요한 문장이 아니고 잘못 그었군 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구체적 사례 적용 문제까지 풀었고요. 이제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문은 4번부터 9번까지 자그마치 4, 5, 6, 7, 8, 9, 6문제가 딸려있는 독서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정지하고 읽어보시든 지문을 시험지로 보시든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먼저 가 지문을 보겠습니다. 1문단부터 찾아볼 건데 우리가 1문단 공간상 내가 말했듯이 이렇게 만드는 거는 의미를 이제 이해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1문단이 의미했다까지인데요. 여기까지죠. 네. 그리고 2문단이 개항 이후부터 의미도 담겼다라는 내용이에요. Where is it? 의미도 담겼다. 정말로 눈이 안 보인다. 여기 있다. 그리고 3문단 개와 당의부터 의미했다까지. 그 다음에 을사늑약 이후부터 것이었다까지. 여기까지가 4문단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1, 2, 3, 4 각 문단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요약을, 이게 바로 매트릭스고 여러분들이 국어에서 배운 내용을 글 구조로 그려야 되는 이유, 비문학 독서 원책에서 강조한 이유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1문단에서는 개화가 무엇인지, 개화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2문단에서는 개항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문단은 이제 개와 당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와 당의 개념, 개와 당에서 개념, 개와 당에서의 개념. 그 다음에 4문단 을사늑약 이후이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작품, 이제 저자랑 관련된 여러 전문가, 이런 사람들, 지식인들의 견해가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개화에 대한 것이겠고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써주실 수 있어요. 저 위에다가 써주세요. 개항 이후 개화 개념의 변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이제 바로 나 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 지문도 정지하고 읽으시고요, 여러분들. 저는 바로 봅니다. 자, 먼저 1문단 중국이부터 블라블라 어디까지? 구체화되었다까지예요. 구체화되었다 찾아봅니다. 여기까지죠. 네, 오케이. 네. 그리고 엠프는부터가 2문단이죠. 2문단 엠프는요 이어졌다까지예요. Where is it? 이어졌다. 이어졌다. 어딨냐? 이어졌다. 정말 못 찾겠다.
엔터를 했어야 됐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공간이 안 나와도 좀 할 걸 그랬어요. 여기 있다. 그 다음에 3문단. 이거는 참고로 내가 지금 1, 2, 3문단이라 쓰지만 사실 내가 추천한 대로 A, B, C. 왜? 앞지문이 있으니까 섞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3문단 천주슈부터 지속했다까지. 지속했다 어딨어요? 여러분들이 동체 시력을 시험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내 동체 시력을 시험하는 기분이네. 여기까지죠? 네. 그 다음에 4문단 한편부터 어디까지예요? 내세웠다까지죠. 지문 구조 총 4개의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1문단부터 볼까요? 네. 중국이부터는 뭔 내용이에요? 중국이 서구 문명을 아편전쟁 이후에 수용하게 된 배경을 제시하고 있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2문단 옌프에 대한 설명도 하고 기타 등등. 이거는 바로 과정이에요. 그 서양을 수용하게 된 배경 다음은 과정이죠. 근데 여기서는 사람 2명이 등장하는데 바로 옌프라는 사람이 먼저 나오고 이 사람이 누구한테까지 영향을 미쳐? 천주슈까지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3문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이란 단어가 등장해요. 이 과학의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견해다? 천주슈의 견해가 등장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4문단 마지막 정리하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다른 사람의 견해가 나와요. 누구? 장권마이의 견해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 사상가의 입장이 나온 게 나지문인 거예요. 그래서 나지문의 주제는 뭐예요? 중국 서구 기술에 대한 수용 배송이니까 자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의 서양 과학 및 기술 수용에 관한 기술 수용에라고 해야죠. 에 관한 다양한 관점이라고 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바로 그럼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가 참 많으니까요. 바로 볼게요. 네. 1번. 자, 4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1번. 가에서 봤을 때 서양 과학과 기술의 국내 유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개항 이후에도 이어졌다라는 거는 1문단 토대로 봤을 때 맞고요. 2번. 유학을 혁신하여 철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을사늑약 이후에 제기되었다라고 했는데 4문단 보시면 그러니까 가의 4문단 보시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맞고요. 얘는 이제 가의 1문단 본 겁니다. 네,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아까 내가 계속 일로 했으니까. 3번. 진정한 근대를 이루려면 기술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인식이 등장하였다. 이거는 언제부터? 3번은 언제부터? 가의 1문단에 청일전쟁 이후부터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과학정신이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정치적 변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라고 말을 해요. 얘는 나의 2문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 왜? 과학정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는 했으나 자 봐봐요. 잠깐만요. 과학정신이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정치적 변혁 잠깐만 아이고 미안 내가 지금 정답을 모르고 문제풀이를 하다 보니까 정치적 변혁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했다. 자 정치적 변혁이 선행되었다고 한 적이 없는데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 그랬어? 과학의 정신. 과학 정신이 사로잡으려면 얘가 선행돼야 되죠. 정치적 변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4번이 틀렸네요. 나의 2문단에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는 4번이 될 것이고 5번도 한번 보기는 할게요. 몇 문단에 있는 내용인가. 근대 과학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전통 가치관에 주목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라고 했어요. 얘는 이제 누구의 견해예요? 장준마이에 대해 견해고 나의 3문단에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5번. 자, 세부 내용 파악하기 문제는 이렇게 끝이고 5번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이제 개화, 특정 개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추론해내는 유형이에요. 개화에 대한 이해. 1문단 볼까요? 1번 볼까요? 개항 이전의 개화 개념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었다. 이거는 가의 1문단에 나와요. 네. 그 다음에 2번.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선별적 수용을 통한 국가 진보의 의미를 포함하였다라고 했죠. 얘는 가히 이 문단에 나와요. 맞아요. 3번. 한성순보와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자인 왕을 개화의 실행 주체로 상정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맞는 말입니까? 예. 어디를 통해서 봤을 때 가의 이 문단 그리고 하나 더 3문단을 통해서 봤을 때 맞아요.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개화의 실행 주체로 왕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봤을 때 4번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됐다. 이거 맞는 말 맞죠? 가의 3문단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 맞아 5번 볼까요? 대한매일신보의 발간에 이르러서야 국가의 주권과 결부한 개화 개념이 제기되었다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가의 2문단을 봤을 때 한성순보가 있었어요. 한성순보가 여러분 대한매일신보보다 더 빨리 생겼거든요. 아이고 순비가 아니라 순보. 죄송합니다. 이게 먼저 나왔기 때문에 얘 때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5번의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6번입니다. 나의 천주슈와 장진마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 얘는 이제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죠? 박은식과 나의 천두슈와 장진마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견해 간에 다른 견해와의 비교를 하는 문제인 거예요. 보겠습니다. 1번 전통사상은 과학 및 과학 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한 거는 이제 천두슈가 하는 말이에요. 전통주의 전반에 대해서 부정하고 비판하니까. 그지? 하지만 장진마이는 동의하지 않죠. 그래서 천두슈는 동의하나 장진마이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1번은. 오케이? 네. 그 다음 2번. 전통사상의 폐단은 과학 정신이 뿌리내리지 못한 사회 체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해요. 얘는 옌프가 나왔을 때 과학 습득은 전통 학문 폐단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랬거든요. 왜 여기서 옌프가 등장하냐? 천두수는 옌프의 사상을 이어받은 놈이니까. 그래서 천두수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하겠죠. 그죠? 똑같은 말이니까. 옌프의 입장에 대해서 천두수 당연히 동의를 해요. 하지만 장진마이 동의하지 않겠고요. 3번.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는 없다.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과학에 대한 생각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일단 먼저 천주슈는요. 과학 이용하는 것 자체는 죄악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장진마이의 입장이에요. 장진마이는 과학에 대해서 비관했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장진마이는 과학 자체는 죄가 없다 그래요. 죄악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를 과학을 안 좋게 써먹은 그 저지른 사람이 죄악이라 그래요. 그 말은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동일한 생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동의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 4번, 5번은 보기만 할게요. 나에서 옌프는 경쟁에서 서양의 과학 정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당면한 국가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당연히 청주시는 동의하지만 장진마이는 아니죠. 동의하지 않죠. 그 다음 5번. 국가의 위기는 과학적 방법으로 사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부재한 데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천두슈는 동의하지만 장진마이는 동의할 수가 없죠. 그죠? 예. 심플하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7번 볼게요.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자, 기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박은식입니다. 써줄게요. 그리고 니은은 천두슈. 어떤 유형입니까? 다른 견해와의 비교. 아까 위 유형하고 똑같은 유형입니다. 보겠습니다. 1번. 기억은 인격의 수양을 동반하는 근대 주체의 정립에, 니은은 전통적 사유 방식에 기반을 둔 신문화의 달성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자, 여기서 뚝뚝 잘라서 이거 둘이 비교해야겠죠? 당연히 아니죠. 네. 그 다음 2번. 기억은 주체 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니은은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자, 각각 봤을 때 앞에 거 맞아요? 틀려요? 지금 봤을 때 얘는 맞고 얘는 틀렸거든요. 얘 맞아요. 인식 맞죠? 기억에 대해서 박은식은 이렇게 봤어요. 하지만 천두슈는 이거에 대해서 과학적 방법에 근거할 수 없지 않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죠. 반대하는 입장이죠.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2번이 맞는 말이네요. 그죠? 둘 다 오니까. 그
그다음 3번부터 한번 볼게요. 나머지 선지. 정답은 2번으로 나왔지만. 자, 3번입니다. 기억은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한 과학 연구의 시급성을, 그리고 니은은 과학의 방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상이나 철학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자, 먼저 시급성에 대해서 당연히 얘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부인하는 입장인가요? 네. 그죠? 천두수는요,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 맞죠. 과학적 방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똑같은 말을 지금 패러프레이징 한 거 아니겠어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비슷하죠? 네. 그 다음 4번. 기억은 앞서 근대 문명을 이룬 국가를 추종하는 태도를, 그리고 니은은 전쟁의 폐해가 과학을 오용한 자들의 탓이라는 주장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라고 해요. 지금 봤을 때 일단은 태도, 이거는 맞아요. 그죠? 주장을 비판하는 태도. 자, 먼저 봤을 때 태도를 봤을 때 얘는 맞아요. 그죠? 태도를 봤을 때 이거는 아니고, 일단은 박은식의 생각은 아니고, 그 다음에 과학을 오용한 자들의 탓이다 라는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이런 말은 애초에 나온 적이 없어요. 애초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X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냥 부적절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천두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5번. 기억은 과학과 철학이 문명의 두 축을 이루는 학문이라는 견해에, 니은은 철학보다 과학이 우위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앞에 거는 맞고 뒤에 천두슈의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있는 입장. 다 그냥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나 봐요. 이렇게 하면 정답은 바로 2번으로 나옵니다. 자, 다음은 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와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기 또 보기를 정지하고 여러분들이 꼭 읽고 문제풀이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는 따로 친절하게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사실은 구체적 사례 적용하는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지문과 보기를 비교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문하고 보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적어보는 게 사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한번 볼게요. 자, 먼저 1번 선지부터 볼까요? 가에서 한성순분을 간행한 취지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 있다는 점에서 하면서 나와 있고, 그리고 보기에서는 정부가 서양의 생산기술 도입으로 변화하게 될 마을을 홍보한 취지와 부합하겠군이라 그랬잖아. 그치? 일단은 먼저 지문에서는 뭔 말이 나와? 고종의 자강정책이 나와요. 그죠? 이 자강정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확신에 대한 부족은 있었지만 그래도 한성순부를 통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제 시민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거를 생각하기를, 서양 문물에 대한 거부 사상을 줄이기 위한 거고, 하지만 보기 자체는 애초에 반감이 없었죠. 그죠? 보기는 아예 애초에 반감이 없었어요. 오로지 그냥 발전을 하기 위해서 라는 거예요. 그냥 발전을 위한 행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2번.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죠. 그죠? 부합하다고 그랬으니까 2번은 당연히 맞는 거죠. 이게 왜냐면 서로 다르니까. 그죠? 반감을 줄이는 데에서 자강정책, 그리고 보기는 기술 도입으로 변화하게 될 마을을 홍보한 취지. 이게 뭐라고? 정부가 잘못 말했다니까. 정부가 발전을 하고 싶어서 시골 마을을 발전하기 위해서 이거를 받아들이고자 했지, 자기가 강해지기 위해서,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해서 고종이 만들고 막 이런 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치적 목적과 대규비를 해야 되는 거야. 정치적 목적과 발전을 위한 목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부합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부터는 선지가 기니까 읽어주진 않고 구분만 해줄게요. 자, 2번에서 지문은 뭐예요? 통치 방식의 변화를 주장하는 거죠. 근데 보기는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을 경제를 발전시키자. 이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자국의 철학 그리고 전통을 확립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했는데 사실 얘네 보기의 내용은 그 마을 사람들은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자 했죠. 서로 다르죠? 네. 그 다음에 4번 기술하고 사실은 지문은 국민들의 정신, 자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근데 보기는 마찬가지로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경쟁에서 마을 간의 경쟁 있죠. 마을 간 경쟁을 승리하는 게 사실은 더 목적에 가까웠죠.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방법으로서 비교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과학이 인생관에 대한 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마냥 과학이 절대적이진 않다고 본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보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대해서
인생관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내가 지금 말한 게.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Q&A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저와 저의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좀 빨리 하려다 보니까 양해 바랍니다. 벌써 30분이 지났거든요. 네, 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자,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거. 이건 그냥 간단한 단어의 의미 파악 문제죠.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볼게요. 자, 1번. 다행히 B는 그 사이에 그쳐 타령이에요. 그래서 얘는 교과서적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과서적 개념 뭐 나와요? 그러니까 사전적 개념. 자,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 라는 뜻에서 그쳤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되던 일이 일 움직임이 멈춤을 비교를 했을 때 어때요? 더 이상 진전이 없이 어떤 상태에 머무르는 게 사전적인 개념으로서 그 지문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은 이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의미가 가장 가까운 거는 뭐다? 2번. 오케이? 네, 9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10번에서 13번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 마이 갓, 점점 더 어려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참고로 이 지문은요, 정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은 이유가 노이즈가 존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노이로제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못지않게 많이 나와서 기사로도 논란이 됐던 유형입니다. 그러면 같이 볼게요. 읽었죠? 네, 좋습니다. 1문단부터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문단 내용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구분을 좀 해볼게요. 먼저 작동한다까지가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까지가 이제 1문단이고 여기부터 2문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문단은요. 잠재 표현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학습시킨다 까지예요. 어딨죠? 여기까지네요. 잘못 자, 엔터를 참 마음대로 해놨나봐요. 그 다음에 역확산 과정. 미안. 학습한다까지 맞네요. 그리고 이게 3문단, 4문단, 5문단. 맞나요? 나머지는 다 맞네요. 보겠습니다. 먼저 1문단 내용부터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볼까요? 네. 자, 1문단 내용은요. 기본적으로 노이즈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죠. 그리고 뭔가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작동의 순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요. 사실 순확산 과정 하면서 두둥 하고 등장하잖아. 그래서 순확산 과정의 개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에 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노이즈 예측기에 대한 설명을 하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지문에서는 뭔 얘기가 나와요? 예측 기반의 학습 방법. 그러니까 예측기가 어떻게 학습하는지 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3문단에서는 뭐가 나와요? 이제 역확산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순확산 과정 위에서 나왔으면 이번엔 역확산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이미지 연상기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에선 뭐가 나온다요? 정말 플러스 알파. 정말 그냥 플러스 알파. 그 지문 내용은 솔직히 더 안 봐도 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총 5개 문단으로 이루어진 이 지문은요. 소재가 기술, 기계학습과 확산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술 지문이에요. 기계 확산과 기계학습과 확산이 2개가 나오잖아. 순확산과 역확산. 그 확산 모델이 이제 그냥 소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번. 학생이 윗글을 읽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답을 해볼까요? 1번. 확산 모델이 지도학습을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지도 확산 방법이 확산 모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며 읽었다. 라고 봤을 때 적절하죠. 왜? 3문단을 봤을 때. 그 다음 확산 모델이 2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2 과정 중 어느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살피며 읽었다 라고 했을 때 1문단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맞죠. 3번 확산 모델에서 노이즈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사용되는 노이즈의
종류가 모델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며 읽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애초에 사실은 지문에서 한 번도 그냥 전체 지문 통틀어서 제시된 적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럼 4번, 5번은 어디에 정답의 근거가 있느냐? 먼저 4번은요. 잠재 표현의 개념을 파악하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확산 모델의 노이즈를 예측하고 제거하는 원리를 이해하며 읽었다. 이거는 사실 이 문단에 있었어요. 이게 좀 찾기가 조금 힘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5번. 확산 모델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그 구성 요소가 노이즈 처리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며 읽었다. 라는 이 지문도 맨 첫 문단에서 찾으면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번 근래 구조와 전개 방식의 유형에 대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라고 물어봐요.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유형이죠. 보겠습니다. 1번 노이즈 생성기는 순확산 과정에서만 작동한다. 자, 순확산 과정에서만 작동한다. 이거는 지문의 두 가지 내용에서 다 나와요. 2문단에서 그 얘기가 있고요. 4문단에서도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럼 벌써 어머나 가장 적절한 거 물었으니까 이건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죠? 이 문단에서 순확산 과정은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말을 해줬고 친절하게. 오케이? 그리고 심지어 4문단에서는 두 번이나 말해줘. 역확산 과정은 노이즈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하여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말까지 해주면서 이미지 연산기는 입력된 확산 이미지로부터 이 노이즈를 빼서 현 단계의 노이즈를 제거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뚜둥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문은 그냥 말만 해줄게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문단을 토대로 봤을 때 정답 아니고요. 3번 지문은 2문단과 4문단을 토대로 봤을 때 정답 아니고요. 4번은 3문단을 토대로 보면 정답 아니고 5번은 4문단을 토대로 봤을 때 정답이 아님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찾았으면 답의 근거를 여기서 찾았으면 맞는 거라고 보시고 잘못 찾았다. 그래도 문제는 맞았다. 하면은 잘못 찾은 거를 보면서 제대로 찾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런 의미에서 문단이 어딘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다음은 12번입니다. 잠재 표현이라는 이제 중심 내용. 잠재 표현이 어떻게 보면 중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잠재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중심 내용 파악하기 유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봤을 때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여러 이미지를 혼합할 수 있다라는 거는 5문단에 나왔어요. 그래서 적절하고요. 그 다음 2번, 역확산 과정에서 잠재 표현이 다르면 예측되는 노이즈가 다르다. 그대로 나왔어요. 4문단에 맞는 말. 3번, 확산 모델의 학습에는 잠재 표현을 구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단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맞는 말. 4번, 잠재 표현은 이미지에 더해진 노이즈의 크기나 분포, 양상에 따라 다른 값들이 얻어진다. 라는 거 이 문단에 나왔어요. 맞는 말. 마지막 5번, 잠재 표현은 노이즈 예측기가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아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한 결과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원본 이미지를 입력이래요? 나 이 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원본 이미지 입력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문단에 노이즈 예측기는 단계별로 확산 에너지를 입력받아라 그래요. 확산. 오케이? 그렇다는 건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거야. 옳지 않은 거니까. 오케이? 네, 12번의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문제입니다. 와우, 보기 문제를 여러분들 사실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거부감, 어려워합니다. 3점짜리여서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외적 중거 사고하기 유형을 보기 유형이 어렵게 말하는 표현이거든요. 이 문제 자체를 좀 꺼려하는데 사실은 수능에서 전혀 꺼려할 필요가 없는 게 예전에 진짜 어려웠어요. 예전엔 좆되게 어려웠는데 요즘은 너무 쉬워졌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내 인강을 들었다면 내 책을 봤다면 다 풀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그냥 접근 땅땅땅땅 열심히 걸어가서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구체적 사례 적용하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말 쉬워요. 보기 문제지만 외적 중거 사고하기라고 말도 못할 정도로 쉬워요. 구체적 사례에만 적용하면 되니까. 이게 사례거든요. 보겠습니다. 자, 1번. 가의 기억이 입력된다. 면 같은 거 나오면 이렇게 작대기 그어가면서 구분하라 그랬어. A 단계의 이미지 연산기에는 기억의 노이즈를 저하겠군 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확산 이미지 출력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그 다음 2번. 나의 디귿이 출력된다면 보기를 계속 보면서 봐야 돼. A 단계의 노이즈 생성기에서 생성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서 확산 이미지에 더해졌겠군 이라고 말을 한 건 당연히 맞는 말. 너무 당연하게 그대로니까. 3번. 순확산 과정에서 가의 니은이 입력된다면 A 단계의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되겠군 이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지금 입력된다. 가의 니은이 입력된다면 이라고 했는데 사실은요.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에 더해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로만 만든 게 아니고 여기다 플러스 뭐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플러스 디귿의 노이즈 이미지를 만든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정답이 아닌 거죠. 이해되세요? 그죠? 보기 보시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3번은 예측한 노이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 4번 볼까요? 역확산 과정에서 가에 디귿이 입력된다면 A단계의 이미지 영상기에서는 디귿에서 노이즈를 빼겠군 이라고 했는데 이 문단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확산 이미지를 출력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맞는 말이고, 마지막 5번 역확산 과정에서 나의 니은이 출력된다면 A단계의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되겠군 이라고 했는데 얘는 어떻게 보면 노이즈 이미지의 중간 단계를 말을 하는 거죠. 그죠? 동시에 또 확산 이미지에서 제거하는 걸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14번입니다. 14번부터 17번은 이제 또 지문이 등장해요. 이제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아시다시피 내가 들여쓰기를 안 한 잘못이지 내용이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막 엄청 어려운 지문은 아니다. 분량이 많지도 않고 난이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문단 보겠습니다. 보았다까지예요. 여기까지가 1문단이고요. 그 다음 문단은 2문단 어디까지냐면 무관하지 않다까지입니다. 네. 그 다음 3문단 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부터 없다는 것이다.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까지죠? 네. 그 다음 가 이후로 4문단이 되는 거예요. 대법원은부터 되었다. 끝까지가 4문단인데 1문단부터 4문단까지 지문 내용을 읽었다면 내가 지금 정리하는 거가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먼저 1문단은요. 리프킨이 나오고 그 사람이 뭘 주장했는지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리프킨의 주장이 나온다. 그리고 2문단에서 뭐가 나와요? 가상공간도 나오고 연구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연구한 거 그런 현실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주장과 다르게 좀 더 구체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3문단입니다. 3문단은요. 입장이 나오는데 입장이 두 갈래로 나뉘어요. 인정, 오케이. 아니면 노인정. 이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어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4문단입니다. 4문단은요. 대법원의 어떤 판시, 대법원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라는 대법원 판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14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14번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매우 쉬운, 가장 쉬운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심층 연기는 내면의 진솔한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형식에 집중하는 자기 표현이다 라고 했는데 심층 연기에 대한 개념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거의 빵점 방지 아닌가 싶어요. 1문단에서 봤을 때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나머지는 정말 쉽겠죠. 그냥 일치불일치만 따지면 되니까 정답만 알려주면 1문단에서 찾으면 이게 맞고 2문단에서 찾으면 3번 나오고 4번도 2문단에서 아마 찾으면 나올 거고 5번도 2문단에서 찾으면 나올 거예요. 대부분이 2문단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봤어요. 문제를 만들었고요. 다음은 15번 보겠습니다. 14번 정답 1번 기억하시고 그 다음 15번 넘어갈게요.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 자, 기억과 니은 어디였었어요? 기억은 어디예요? 인정하는 입장. 그리고 니은은 어디예요? 인정하지 않는 입장. 기억하시죠? 네. 자, 볼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먼저 기억은요. 인터넷 아이디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구분해야 돼요. 기억은 인터넷 아이디를 인정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니은은 인정하지 않는 입장인 거고. 오케이? 이렇게 봤을 때 1번 같은 경우에는 단일하고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겠군 이라고 말을 했을 때 기억은 인정할 수 없죠. 그죠? 얘는 오히려 기억이 노인정하는 내용이고 2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공격을 그 사용자인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보겠군. 그죠? 기억은요 인정하는 입장이니까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겠죠. 맞는 말. 근데 니은은요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공격은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이름, 익명성을 놓고 봤을 때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맞지만 니은은 아니어도 하여튼 니은과 달리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적절한 이해죠. 그래서 정답은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3번, 4번, 5번도 한번 볼까요? 일단은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과 현실 세계의 자기 정체성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겠군. 근데 이거는 반대죠. 기억은 니은과 달리 했으면 말이 맞는데 니은은 기억과 달리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과 현실 세계의 자기 정체성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대요? 아니야, 미안해.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인터넷 아이디는 복수 개설이 가능하므로 자기 정체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다고 보겠군 이라고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억은 인정하겠는데 니은은 안 하죠, 절대. 마지막 5번. 기억과 니은은 둘 다 인터넷 아이디마다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 다르다고 보겠군 이라고 말을 했어요. 기억은 당연히 인정하는 입장이니까 맞아요. 근데 니은은 어떠다? 다르다고 보겠습니까? 아니요. 다르지 않다고 보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은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6번은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외적 증거 사고하기의 진정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긴장하지 마시고 하나도 안 어려우니까 제 설명과 함께 제대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 내용 정지하고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보기를 지문보다 더 중요하게. 왜? 지문은 내용이 이만큼이니까 요만큼만 이해해도 지문 전체가 이해된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 보기는 내용이 애초에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만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요만큼도 이해하지 못한 문제 풀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지어 3점인데 아시겠죠? 보기 굉장히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제대로 독해하십시오. 오케이. 보겠습니다. 제대로 독해했다는 전제 하에 구체적 사례 적용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가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C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군 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실명 거론을 한 거와 무관한 입장이니까 그치? B는 인정하겠죠. 그죠? 근데 C는 인정하지 않겠죠. 왜? 누군지 모르니까 상황에서. 그죠? 모르잖아. 그지? 2번. 나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A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군. 왜? 피해자가 특정이 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A도 책임을 져야죠. 근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가와 다는 A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같게 보겠군. 자, 먼저 가에 대해서 볼게요. 주위 상황을 종합했을 때 지목된 사람이 누군지 딱 제3자가 특정이 된다. 제3자가 알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다는 아이디와 성명이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A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겠죠. 네. 그 다음에 4번 나와 다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같게 보겠군 이라고 했는데 먼저 나 같은 경우는 지목된 사람이 제3자가 알 정도면 책임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다는 명예훼손, 모욕이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둘 다 같다. same. 맞는 말. 그 다음 5번 가나 다가 C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내용이 모두 같지는 않겠군. 자, 일단 C는요. 모르는 상황과 아이디만 언급한 상황에 대해서 봤을 때 모르는 상황에서는 가와 나는 가해자가 아니라고 보고 아이디만 언급했을 때 다는 인터넷 아이디는 성명하고 똑같다 그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6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16번의 정답은 어디입니까? 잠깐만요. 네, 16번의 정답은 어디예요? 당연히 내가 아까 말한 A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2번이 되겠죠. 오케이? 하나도 안 어렵죠? 그냥 보기 내용만 잘 이해했으면 되는 거예요. 다음은 17번 개 쉬운 문제로 가볼게요. 문맥상 A에서 E와 바꿔쓰기에 가장 유용한 거. 자, A에서 E니까 A, B, C, D, E를 다 봐야 되겠는데 A, B, C, D, E 다 뭐예요? 단어들 하나하나 비교해보세요. 내가 하나하나 친절하게 써주진 않을게요. 정답만 보여줄게요. 표출된다고가 겉으로 드러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앞에 C 어디 있어요? 나타난다와 겉으로 드러낸다. 같은 말 맞아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17번의 정답 3번. 이렇게 단어의 의미 파악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2강에서는 문제풀이 중에 문학 문제풀이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빠이빠이.